2018년을 기준으로 문재인 정부가 출범했던 게 2017년이잖아요. 그렇죠. 2018년을 기준으로 전출직을 포함해서 권력의 핵심 자리에 진출한 참여연대 인사가 60명입니다. 60명. 옛날에 이게 제가 50 때 저희가 데모할 때 육사 출신 국회의원들 그렇죠. 야 맞아요. 이게 말이 돼? 라고 얘기했던 육사 출신 현대판 국회의원들은 육사- 절로 가라예요. 그렇죠. 일부 세력이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굉장히 세계에 있는 가면 쓴 권력 시민단체 문제를 사실은 얘기를 안 할 수가 없는 게 바로 거기가 사실은 일종의 뭐 모태라는 표현이 아까운데 거기서 다 시작되는 거 아닙니까? 사실은. 그렇죠. 시민단체라는 것은 사실 586 운동권 귀족 진보의 쌍생아예요. 그렇죠. 제가 보기에는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586 운동권 귀족 진보가 그 권력을 잡으면 귀족 진보가 되는 거고 권력을 잡기 이전의 형태는 시민단체라는 데로 스며들어가서 쉽게 얘기하면 정치 예비군이네. 예, 정치 예비군으로 이제 활동을 하고 있는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뭐 우리 저 대기자도 아시지만 시민단체라는 건 NGO잖아요. 그럼. Non-Government Organization이에요. 정부로부터 떨어져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나라에서 쉽게 얘기하는 진보 시민단체라는 뭐 이런 단체들이 과연 시민단체냐라는 것에 대해서 저는 많은 의혹을 제기할 수밖에 없습니다. 중요한 문제입니다. 사실은 이제 결국 그 대표했던 인물이 저는 그 박원순 전 시장이라고 생각하는데 그 한 개인사하고 저는 이 시민단체 역사가 저는 같이 간다고 보고 저는 아마 이 시민단체 문제는 이제 정치권에서 발언권을 이제 대폭 줄이는 쪽으로 저는 가는 게 전 정상적인 거 아닌가라는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이게 조선시대 때 우리 학교 때 잘못 배운 것 중에 하나가 향약입니다. 향약. 향약이 우리는 뭐 굉장히 좋은 거라는데 그게 딱 그렇죠. 시민단체예요. 아, 근데 그거가 결국은 이제 우리 선조 때 와서에게 국가에서 시행이 되지 그 전까지 받아들이지 않았어요. 특히 이제 태종 때 보면 저도 얼마 전에 그 번역을 하다 그걸 보고 아주 반가웠는데 누가 이제 살짝 몰래 글 들고 온 거야. 시민단체 이론처럼 향약을 시행하자 이랬더니 태종이 물어봅니다. 그게 뭐 하는 건데 이랬더니 이거 이렇게 해서 저 백성들한테 뭐 가르치고 해서 뭐 도덕을 가르치고 했더니 그냥 태종이 딱 한마디 얘기하거든요. 왜 백성을 이중으로 통치하나? 저는 일로 돌아가야 된다고 생각해요. 아니 자기들이 뭔데? 그 후하 이유를 우리가 자꾸 물어야 돼. 네가 뭔데 그거 하는데? 직업적으로 니네가 왜 하는데? 니네가 하는 주제가 아무리 우리한테 필요하다 하더라도 근데 네가 뭔데? 이거가 지금 결여되어 있었기 때문에 요 문제에 대해서 이제 그 정확하게 지적을 하신 거가 저는 굉장히 반가웠고 이 시민단체 대단이랄까 말 그대로 적폐죠 이제. 예, 그렇죠. 그 얘기를 조금만 더 해주세요. 케이스. 그건 뭐 사례가 너무 많아서 사실은 뭐 그 일일이 제가 지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제가 아까 이제 귀족 진보의 쌍생아다. 네, 그렇죠. 진보 시민단체라는 데가라고 말씀을 드렸던 이유는 지금 귀족과 진보가 서로 맞지 않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그것을 한 묶음으로 엮여 있듯이 지금 진보 시민단체라는 데는 시민이라는 이름을 걸고 실제로는 자기들이 지지하는 정권을 계속 정권을 유지하도록 만들기 위한 활동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가면 쓴 권력단체예요. 시민이라는 가면을 쓴 권력단체라는 거죠. 그렇죠, 그렇죠. 그 귀족 진보하고 마찬가지죠. 귀족 진보라는 단어 자체가 모순이듯이 이 가면 쓴 권력단체인 시민단체. 정말 모순의 극치죠. 자기들이 어떤 문제가 생기면 우리는 시민단체니까 라고 하면서 피해 나갑니다. 예전까지는 그랬죠. 그렇죠. 그러면서 실질적으로 모든 행동은 정치적인 행동을 하는 거예요. 시민을 앞세워서. 그렇죠. 자, 제가 어떤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지 잠깐 이 책에 나온 얘기도로 이제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지금 대표적인로 알고 있는 게 이제 그 참여연대 아닙니까? 그렇죠, 참여연대. 1994년 9월 10일, 그러니까 김영삼 정부 시절에 참여민주사회와 인권을 위한 시민연대, 즉 참여연대가 창립이 됐습니다. 권력의 횡포를 감시하고 그 다음에 시민들의 정치적, 경제적 권리를 확대하겠다. 네. 이런 것이 창립 취지였어요. 그때 그랬죠. 저도 그 창립하던 그 용산역 앞에 갔었습니다. 아, 그랬어요? 그때 기자 아니었습니까? 그러니까. 네. 근데 여기서 제가 그 이후에 참여연대가 한 것들을 보면 권력의 횡포를 감시하고에는 가로 열고
보수 정권에 만. 가로 닫고 맞아. 진보 정권일 경우에는 전혀 반대로 우리는 협조죠. 적극 협조와 지지를 하고 라고 그렇게 썼어야지 맞아요. 왜냐하면 이분들이 그 이후에 모든 행동들을 그렇게 해왔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586 운동권이 슬금슬금 386에서 486에서 586으로 가면서 귀족 진보로 갔듯이 처음에 이 시민단체 참여연대도 제가 보기에는 뭐 시민단체 참여연대 지지하시는 분은 어떨지 모르겠지만 그 처음에는 순수한 취지에서 시작됐겠지만 슬금슬금 가면서 결국은 권력단체가 돼버렸어요. 자, 그 2018년을 기준으로 문재인 정부가 출범했던 게 2017년이잖아요. 그렇죠. 2018년을 기준으로 전출직을 포함해서 권력의 핵심 자리에 진출한 참여연대 인사가 60명입니다. 60명. 나 그거 진짜 전부 다 하더니 정말 2018년이 그래요. 옛날에 이게 제가 50 때 저희가 데모할 때 육사 출신 국회의원들 야 맞아요. 이게 말이 돼? 라고 얘기했던 육사 출신 근데 국회의원들은 절로 가라예요. 그렇죠. 참여연대는 한 시민단체에서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자, 이 사람들이 어떻게 돌려가면서 끼리끼리 돌려먹기를 하고 있는지 소득주도 성장을 주도했던 게 장하성 정책실장이잖아요. 이분이 소득주도 성장이라는 것들로 나라 경제를 엉망을 만들어 놓고 그 다음에 주중대사로 또 이게 어떻게 보면 저 처벌을 받고 그 인사에서 쉽게 속된 말로 잘려야 될 사람을 주중대사로 보내드려요. 그랬더니 그 자리를 김수현 사회수석이 이어받습니다. 다 같은 편들이죠. 그랬다가 7개월 뒤에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이 조미선님 감사드립니다. 정책실장을 또 이어받아요. 아시다시피 정책실장이라는 게 청와대에서 모든 국가의 정책을 좌지우지하는 자리 아닙니까? 그런 거 보면 인사를 참여연대에서 하는 것 같아요. 제가 볼 때. 그러니까 경제 파트. 아니 어떻게 제가 보기에 해방 이후 이런 일이 없는데 있을 수가 없죠. 청와대 정책실장이라는 똑같은 자리를 참여연대 출신 3명이 번갈아 가면서 하냐 이 말입니다. 있을 수가 없죠. 있을 수가 없는 일이죠. 절대 안 되죠. 그러니까 그런 정도의 최소한의 양식이죠. 정치적 그 인사를 함에 있어서 최소한의 양식도 없는 인사들이 워낙 많은데 그중에서도 지금 말한 그 참여연대 관련 부분은 그거는 있을 수가 없는 것 같아요. 확실히. 그러니까 옛날에 저희가 80년대 저 대학을 다닐 때 하나회라는 게 있었잖아요. 있었죠. 그 하나회라는 게 이제 지금 그 젊으신 분들은 잘 모르실 수도 있는데 과거에 이제 군사 정권이 계속될 때 주로 TK 출신의 육사 출신들이 하나회라는 회를 만들어서 자기들끼리 밀어주고 끌어주면서 권력의 요직, 그러니까 군에 있어서의 요직을 독차지하고 독점했죠. 나중에는 이제 쿠데타에 성공한 다음엔 그 권력의 요직을 다 돌아가면서 나눠먹기로 했던. 지금이 딱 그거죠. 그렇습니다. 지금이 딱 그거죠. 너무 막 혐오스러워요. 저는 사실은 야, 이 진짜 뭐 이거 박근혜 대통령 말보다 이러려고 민주화했나 싶어요. 그렇죠. 이 사람들 하는 행태 보니까. 지금 보면은 참여연대는 이 정부의 문재인 정부의 하나회예요. 다 돌려먹기로 자기들끼리 하고 있고 정확한 말씀. 핵심 자리는 다 나눠 갖고 있고. 근데 웃긴 게 지금 현재 정권을 잡고 있는 분들이 1980년대 하나회 현상에 대해서 가장 비판적인 분들이었잖아요. 그럼요. 얼마나 비판하고 그 공격을 했습니까? 네, 그걸로 뭐 자기들 어떻게 보면 이름을 만든 건데.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저는 사실은 그 참여연대 이렇게 성장사를 이렇게 보면서 이제 앞으로는 이제 쇠망사로 접어들 거로 보이는데, 네. 이 통상적으로 그러죠. 야, 저 사람들 그래도 시작할 때는 순수했다라는데 저는 순수했다고 보는 게 아니고 그 사람들이 출범하던 90년대 초가 뭐냐면 80년대 말부터 사회주의가 무너졌잖아요. 그렇죠. 그러면서 사회주의적인 생각을 정리하지 못한 사람들이 그 애매하게 절충을 하면서 이 사회에 살아남는 걸 뭘 만들어낸 게 제가 볼 때 참여연대예요. 그러니까 시민사회라는 말이 원래 이 말이 저 독일의 해겔 철학에서 나온 건데 그때 시민사회는 사적인 영역이에요. 네. 공적인 영역이 아니에요. 시민사회. 왜냐면 원래 시민이 말 그대로 뭡니까? 시장에서 장사하고 물건 만들어서 하는 사람들이거든요. 그러니까 사인이에요. 그러니까 그게 해겔이 고민했던 거는 가족이 있고 가족 다음에 시민사회가 있는데 이거는 사적인 영역이고 그 다음에 이제 국가의 공이 어떻게 이 시민사회 영역을 잘 조정하냐 이건데 우리나라는 어떻게 된 게 그 참여연대가 주로 이제 그랬던 건데
마치 시민사회가 공적 영역으로 생각을 해요. 나는 그거는 확실히 바꿔야 돼요. 시민사회는 사적 영역이에요. 그렇죠. 예. 근데, 이거 시민사회니까 이 두 가지가 즉, 사회주의 미련을 갖고 있었던 사람들이 주도해서 이 참여연대를 만들었고, 예, 예. 이게 잘못된 거. 그러니까 이 부분을 봐야 되고, 두 번째가 이 사람들이 시민사회라는 이름으로, 저는 하여튼 그 점에서는 박원순 전 시장이 제일 그걸 많이 팔아먹었어요. 그 사람 TV 토론도 하고 이랬는데, 뭐 하다도 마지막 근거가, 이거 시민사회에서 하는 거 아닙니까? 이러더라고요. 옛날에 총선 연대인가 만들어서 할 때도, 그래서. 낙천운동할 때 낙천운동할 때 이제 제가 막 같이 인사동에서 막 같이 싸우고 이랬거든요. 논쟁을 하고, 뭐 이렇게 싸운 게 아니고. 논쟁을 했는데, 그분의 마지막 근거는 뭐냐면, 당신들 근거가 뭐냐 하면, 이게 시민사회에서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럼 말같지도 않은 소리가 어딨냐고요. 무슨 그러니까. 시민사회가 어딨어, 시민사회. 그리고, 시민사회는 사적인 영역이다 말이야. 그러고 싸웠던 기억이 납니다. 지금 기왕 말이 나왔으니까 이번 기회에 시민사회에 대해서 제가 생각하는 부분들을 좀 자세히 말씀드리고 싶은데, 이대 기자가 지금 얘기하신 대로 1991년도에 이제 소련이 무너졌습니다. 그렇죠. 사회주의의 이상, 뭐 인류의 꿈이라고 하던 이 공산주의가 1991년 12월 25일 날 크리스마스 날 그러게요. 무너져 내렸습니다. 하쿠나 마타타님 감사합니다. 그런데 전 세계적으로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완전히 멘붕 상태일 거 아닙니까? 그렇죠. 사회주의를 지지했던 사람들, 쉽게 얘기하면 진보 좌파라고 하는 분들이 다 완전히 멘붕 그때 상태가 된 완전 거예요. 멘붕이었죠. 그래서 유럽에서 가장 강력한 공산당이었던 이태리 공산당은 곧바로 해체돼 버렸어요. 맞아. 그때 그랬죠. 그렇죠? 그리고 유럽 내에서 소련을 추종하던 공산주의를 강력히 지지하던 그런 정당들은 다 문을 닫아버린 거예요. 그러면 그걸 지지하던 사람들은 도대체 어디로 갔느냐? 전 세계적으로 1990년대부터 시민단체들이 우후죽순격으로 만들어지기 시작해요. 나는 진보좌파 이데올로기를 그래, 바로 그거예요. 지지했었는데 바로 그거예요. 우리의 꿈이었던 소비에트 공화국은 무너져버리고 우리가 갈 곳이 어디냐? 평화운동, 반핵운동, 여성운동, 인권운동, 반전운동 이런 식으로 해서 1990년대부터 우후죽순격으로 시민단체가 만들어지기 시작하고 만들어졌죠. 대한민국에서도 마찬가지로 실질적으로 시민단체들이 90년대 이후에 많이 만들어지게 돼요. 그러니까 이분들이 또 나중에는 얼마나 웃기는 일들이 벌어지냐면 원래 알다시피 보수 우파와 진보 좌파라는 두 개의 용어로 같이 갔었잖아요. 그렇죠. 근데 진보 좌파라고 하다가 좌파가 무너져 버렸어. 망해버렸어. 그러니까 이분들이 슬그머니 진보 개혁이라고 이름을 바꿔요. 정확한 말씀이에요. 네. 원래는 진보 좌파였거든. 근데 그러다가 좌파라는 게 아무리 봐도 이게 뭐 소비에트 예를 들면 계획 경제, 분배 경제, 평등 이런 걸 강조하는데 이게 소련의 멸망으로 인해서 더 이상 존재할 수가 없구나라고 하니까 슬금슬금 처음에는 시민이라는 이름으로 갔다가 그다음에 우리는 진보 개혁이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대표적인 사람이 유시민이 개혁당 만들고 개혁자 만들어가지고 네. 이 포장을 돌리는데 제일 앞장섰던 사람이죠, 유시민이. 그렇죠. 어떻게 보면 나는 좌파라는 거 내가 젊은 시절에 생각했던 이 공산주의 누구든지 젊은 시절에 물론 할 수 있죠. 공산주의에 빠질 저도 수도 했는데 있고 그 힘을 사실 뭐 이런 얘기 해드리고 있지만 저도 아주 젊은 시절에 80년대에는 나도 막시스트가 되겠다. 그럼요. 나도 노동 현장에 가서 이 노동자들을 위해서 평생을 살아야겠다. 이런 생각을 했어요. 뭐 혁명을 꿈꿨죠, 뭐. 혁명을 꿈꾸고 꿈꿀 수 있죠. 군사독재 정권하고는 도저히 못 살겠다. 네. 이런 생각을 했었는데 그러나 시대가 달라지는 것들을 목격을 하면서 이게 잘못된 거구나. 내가 네. 잘못 알고 있었던 거구나. 그러면 반성하고 바꿔야죠. 고치면 되잖아요. 그럼. 근데 그런 것들을 안 하고 그런 것들을 시민이라는 이름을 내세워서 과거에 자기들이 어떤 주장하던 이데올로기, 무너진 이데올로기에 대한 것들을 정리하지 않은 상태에서 계속 이런 식으로 국민들을 현혹하고 있기 때문에 그게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굉장히 문제입니다. 그게 이제 뭐 비슷한 경험이지만 저도 이제 그걸 겪으면서 물론 이제 저는 이제 대학원 가서 좀 일찍 저는 스스로 공부를 하면서 철학을 통해서 이제 해독을 한 경우인데 이거는 허구다. 심지어 저는 사실은 주사파라는 게 이제 85년부터 우리나라 대학에 이제 침투하기 시작했는데 운동권에 들어왔는데 저는 사실 철학 공부를 하다 보니까
아예 제가 그래서 내가 한번 읽어보자 이래가지고 북한에서 나온 그 원전. 예, 위대한 주체 사상 총서라고 하는 거를 그때 이제 고대는 아연 아세아문제 연구소에 그 책이 있었기 때문에 정성적인 절차를 밟아가지고 제가 그걸 다 읽어봤어요. 아, 그래요. 네, 다 읽었더니 헛소리더라고요. 헛소리죠. 네, 완전 헛소리더라고요. 그리고 뭐 약간의 그 서양 철학적 개념을 동원해가지고 앞에다가 진짜 양념질을 해놓은 게 있어요. 거기에 많은 젊은 사람들이 일단 넘어가는 걸 보고 야 이거 안 되겠다. 참 큰일이다 하고 저는 뭐 사실 그때 시점에서 이제 전 스스로 이제 걸어 나온 경우인데 네. 근데 뒤에 이제 그리고 몇 년 있다가 사회주의가 무너졌지 않습니까? 그렇죠. 무너지고 나서 제가 딱 든 생각은 그거예요. 저는 그나마 한 5년 한 거 털고 나왔기 때문에 예. 이제 빈자리를 빨리 내가 다른 걸로 지금 얘기하신 것처럼 이제 채워가면서 했기 때문에 아마 제가 지금까지도 이렇게 사상적으로 건강하게 온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하는데 그러면서 옆에서 제가 본 많은 사람들은 뭐냐면 사회주의가 이게 아니구나 하는 건 알아요. 근데 이 사람들은 벌써 저보다 훨씬 오래 거기 매달려 그렇죠. 있었어요. 예. 그 다음에 이걸 바꾸자니 또 새로 채워 넣어야 될 것도 막막해. 그게 뭐냐면 안 바꾸고 가더라고. 자기가 첫사랑을 굉장히 누굴 사랑했어. 네. 근데 나중에 보니까 이 사람이 좀 이상한 사람이었어. 그렇죠. 근데 그 시절을 부인하고 싶지가 않아요. 부정하고 싶지가 않고 제가 주변에 있는 분들을 보면 주체사상이라는 것에 한번 이렇게 푹 빠졌던 분들을 보면 만약에 그걸 부인하면 그때부터 시작해서 수십 년의 세월을 자기가 부인을 해야 되는 거야. 자기가 믿고 쉽게 얘기하면 사이비 종교에 빠졌던 분들하고 비슷한 비슷하죠. 거예요. 딱 그거예요. 제가 볼 때는 딱 그 세대가 저는 빨리 지나가야 된다. 뭐 어떻게 척결할 수는 없지만 이 세대가 빨리 주사파에 물들어서 정직하지 못한 거예요. 주사파에 물들었던 것도 문제지만 자기 삶에 대해서 전 정직하지 못한 게 그 사람들의 가장 큰 문제가 아닌가. 그렇죠. 예, 근데 이 사람들이 지금 권력을 잡았어. 예. 그러니까 지금 이제 굉장히 책에서 계속 지적하시는 위선을 아무렇지도 않게 이 사람들은 네. 하는 것 같아요. 제가 볼 때. 맞아요. 그죠? 예, 맞습니다.